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 전황을 짚어보는 4.10 총격전 선거 D-19일 3월 22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아마 지지율이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친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또 2차 갈등설이 있었는데 오늘 손을 잡고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선거 D-19일이자 또 후보 등록을 마감한 날이죠. 자, 이제 공천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후보 등록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공천 변수는 없습니다. 후유증은 남아있겠죠. 양쪽 다 어느 당이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전투표까지는 또 2주밖에 안 남았고 본투표 3주 남았습니다. 이 상황이라면은 또 등록을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실상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선거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공식 선거운동은 28일까지지만 지금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하지만은 이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전면전이 시작이 된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단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이게 바닥 쳤다고 봅니다. 이 공천이 끝나는 무렵에 후보 등록한 날에 갤럽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바닥을 쳤으면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았겠죠. 근데 올라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있었고 또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최근의 총선에서 선거 D-20일 이때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20일 사이에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가 더 많았다. 자, 이것도 제가 오늘 검토를 해서 그 흐름을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이 파동의 후폭풍으로 일단 갤럽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정권 안정론을 위해서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도 낮아졌다. 한국갤럽 조사 오늘 발표가 됐죠. 매주 금요일 발표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34%. 한 2주 전인가요? 그 39%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지난주보다도 2%포인트 하락한 34%. 2주 사이에 5%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39까지 가서 40턱 밑에까지 갔다가. 자, 그래서 제가 바닥을 쳤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34%, 민주당 33%, 조국 혁신당 8%.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보다 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1%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일단 바닥을 쳤다. 3%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례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0%,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3%,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22%나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비례정당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45%. 나중에 합당을 할 거니까 45%나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미래는 30%. 자, 그래서 이 정당 투표도 일단 바닥을 쳤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바닥을 쳤는데, 또 하나, 이 총선 성격에 대해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게 36%인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정권 안정론은 일주일 사이에 4%포인트 급락을 했는데 정권 견제로는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이 지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여론조사가 갑자기 지지율이 막 떨어진 이유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해법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의 이 접전지 여론조사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주 전에
생긴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 주 전에 생긴 이슈. 자, 바로 이종섭, 황상무 이야기죠. 그것이 주요 요인인데, 물론, 이종섭, 황상무, 여기에 이 프레임 전쟁에서 졌죠. 사실상 졌습니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 여론전에 워낙 밀리니까는 여기서 져서 이것이 중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지층이 많이 좀 이탈을 하는 경향을 보였죠. 도태우, 장해찬, 이 공천 취소, 이 파동 때문에. 그런데 일단 오늘 다 공천이 마무리가 됐고 후보 등록 끝났으니까 도태우, 장해찬 문제는 유권자의 판단의 몫으로 일단 돌아갔습니다. 자, 나머지 이종섭, 황상무, 이 파문, 또 비례대표 그것도 일단 좀 조정을 했으니까는 그것도 지나갔다고 보고 이종섭, 황상무 파동이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용환 위원장은 1, 2주 뒤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 항상 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전투력을 키우지만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가반 이상 승리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중전을 펼치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에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용환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본인이 이제 공천을 잘했다는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총선 목표로 153석 플러스 그래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희망 스킨 이야기죠.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공천을 잘했으니까 한 170석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서는 100석도 어렵다는 이야기까지도 막 나오지만은 자, 그래서 이 희망 스킨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정용환 위원장의 말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당정 갈등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요새 더 힘내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잘 맞아가지고 서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의 화합이 잘 되고 그러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낙관을 했는데 자, 그 전에 제가 왜 희망 섞인 거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2020년 4년 전 총선 때 딱 D-21 시점 그때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D-21 시점에. 그런데 2020년 선거는 코로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코로나 포퓰리즘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총선 카드로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비교할 수는 없는데 대신 2004년 17대 총선부터 2018년 20대 총선 이것을 보면은 앞성 20일 전에 앞성이 예상됐던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받은 정당이 오히려 선거 결과는 졌다. 이 사례가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20대 총선 때만 해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죠. 당시 새누리당이 여론조사가 아주 좋게 나오니까는 그 선거 앞두고 직전에 김무성 대표가 그때 180석 이야기까지도 막 했죠. 그런데 나중에 옥새 파동, 옥새 들고 나르사 이런 막판 변수가 막 발생을 하면서 급격히 떨어져서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이 한 석도 많은 123석.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파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가 결국 투표에서는 함석을 졌다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반대로 이제 좌파 정당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을 지금 민주당 계열이죠. 그때 여론조사에서 선거 직전에 한 D-20일에 압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속속 나왔는데 결국은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했죠. 새누리당이 완성을 했죠. 그때 바로 박근혜 비대위. 자, 그래서 선거 D-20일에 여론조사 이제 바닥을 쳤지만 그게 곧 득표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에서 그런 점을 보여드렸고 왜냐하면은 막판 변수들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 가서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모으느냐. 사실상 지금부터 싸우면 이 중도층이라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양쪽으로 쫙 갈리죠. 쫙 갈리는데 그 지지층을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도록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죠. 지금
일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쪽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단합을 해야 됩니다. 단합을 해서 하면은 투표장에 많이 나오겠죠. 보수층이.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도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평택이죠. 해군 2함대 사령부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은 여기 안 왔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번에도 안 왔고 여기 안 왔고 선거 현장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이 관심을 모았죠. 이종섭, 황상무 이 문제 때문에 2차 갈등 그런데 수습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귀국을 시키고 황상무 사표를 수리를 하고 해서 수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그 행사장에서 두 사람이 행사장에서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일종의 원팀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을 남겼죠. 그런 장면을 남겼죠.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 전하남 선체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돌려받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자, 이 서해 수호의 날이니까는 북한을 지칭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서 급진 좌파 친북 세력이 들어온다, 국회로 진출한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포함된 대화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갔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어깨를 두드리고 대화도 나누는 등 정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바닥을 친 날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충남 전통시장에서 거리 인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누가 그러는데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있다. 자,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부산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때 부산 후보들에게 찍어주면은 나는 출마 안 했으니까 나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산의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을 해주면 내가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도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약속을 드린다. 그래서 부산에서 총선 후에도 정치를 하겠다. 이 발언을 한 데 이어서 다시 더 책임감을 강조를 하면서 계속 정치를 할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의지를 밝힌 것이죠. 총선에서 지면은 한동훈의 정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완전히 식물 정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갤럽 조사 지지율 바닥을 친 날 만났다. 그리고 또 총격전이 본격적으로 총선 총격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후보 등록 마감을 했으니까. 자, 그날 지지율이 바닥을 쳤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만났다. 그리고 상징적인 모습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역대 총선에서 선거 D-20일에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다가도 결국은 20일 동안 뒤집은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0 총격전이었습니다.